벽에 맞지 않네요. 김 팀장의 한마디가 성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VIP 진료센터는 수준 높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의학 정보를 찾기 쉬우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든 할 수 있죠. 팀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성호가 병원 접수 데스크에서 겪은 차별 대우로 마음 한켠이 저리게 된 사연 같이 들어보실까요? 가을 햇살이 스며든 오후 2시, 성호는 서둘러 병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착용해온 낡은 가죽 시계가 손목에서 무겁게 느껴졌죠. 회색 양복은 색이 발해 있었고, 가방 역시 오래된 가죽이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집에서 뛰쳐나온 터라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진우야, 성호의 마음속에서 오랜 친구의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최진우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어요. 69세의 나이,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친구였는데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차갑고 깔끔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삼성서울병원급 대형 종합병원답게 웅장한 규모였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 높이 달린 조명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VIP 진료센터 안내판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진우의 가족들이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수술 참관과 자문을 해달라고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의 협진이 절실해요. 성호 선생님, 진우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게 귓가에 맴돌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VIP 진료센터로 향하는 성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복도 끝 고급스러운 접수 데스크가 보였어요. 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정이었습니다. 29세의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이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죠. 성호가 접수 데스크에 다가가자 민정의 시선이 그를 훑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낡은 회색 양복, 색 바랜 가죽 가방, 오래된 시계, 민정의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VIP 진료센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죄송하지만 VIP 병동은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성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환자 최진우 씨와 최진우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민정이 성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요. 성호의 가슴 한켠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민정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심장외과 전문이라고? 저런 복장으로? 그녀의 경험상 진짜 의사들은 달랐어요.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 세련된 외모, 그런 게 VIP 진료센터에 어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민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성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젊은 의사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밤낮 없이 병원을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때, 사람들의 존경받는 눈빛을 봤던 그때, 지금은 어떤가요? 단지 외모만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외과 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성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 최초 심장이식 수술에도 참여했고요.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수술을 성공시켰습니다. 민정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그런 식으로 사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녀의 말에 성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우가 수술대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죄송하지만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분은 들어갈 수 없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성호가 또 다른 민폐 보호자로만 보였어요.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젊은 시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실을 오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던 그때, 지금은 문직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담당 의사분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민정은 동료 직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VIP 진료센터는 격에 맞는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정의 말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참았어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자존심보다 컸거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은 이미 보안요원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대기실로 이동시키라는 뜻이었어요. 성호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때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때는 존경받던 이름이 이제는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우를 살려야 했거든요. 성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어요. 제자인 이준석 보건복지부 차관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성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가짜였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의사라면 이렇게 초라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이런 사칭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민정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VIP 진료센터에서 3년 일하면서 본 진짜 의사들은 달랐거든요.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 그런 품격이 있었어요. 동료,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분 같은 분이 어떻게 심장외과 전문이겠어요? 말이 안 되죠. 두 사람의 수근거림이 성호의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젊은 레지던트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밤새 수술을 마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복도 벤치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었죠.
그때도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왜 다를까요? 성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 원장실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원장님은 회의 중이세요. 접수 직원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민정이 팔짱을 끼고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 더욱 짙어졌어요. 정말 의사시라면 의사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계시겠죠? 집에 두고 왔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성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정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병원 직원증이라도 있으시겠죠? 서울대병원 과장을 하셨다면서요? 퇴직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성호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민정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 순간 VIP 센터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팀장은 민정보다 더 차가운 시선으로 성호를 훑어봤어요. 무슨 일이죠? 팀장님, 이분이 자신을 신장외과 전문의라고 주장하시는데 민정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김 팀장은 성호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낡은 양복, 색 바랜 가방, 오래된 시계. 격에 맞지 않네요. 김 팀장의 한마디가 성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VIP 진료센터는 수준 높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정말 의사입니다. 환자 최진우 씨를 살리기 위해 왔어요. 성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과거 한국 최초 심장이식 수술에 참여했고 30년간 3,000건이 넘는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김 팀장이 민정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의학 정보를 찾기 쉬우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든 할 수 있죠. 팀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성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죠.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성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또 저런 분이 나타나셨네요. VIP 센터에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보안이 허술한 것 같아요.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울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으며 성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첫 심장이식 수술 성공 후의 그날 언론들이 몰려왔고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환자 가족들은 무릎까지 꿇으며 감사 인사를 했었죠.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2003년 의학회에서 공로상을 받던 날 한국 심장외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성호 교수에게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었죠. 기립박수가 쏟아졌었어요. 2010년 마지막 수술을 마치던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지금은 무색했어요. 단지 옷차림 때문에 가짜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의대 동기였던 진우. 함께 밤새 공부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갔던 친구. 진우가 대통령 경호실로 간 뒤에도 우정은 계속됐어요. 가끔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며 예지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성호야, 너는 정말 대단한 의사가 됐구나.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런 진우가 지금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청호는 다시 일어났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다시 걸어갔어요. 민정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청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환자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복잡한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데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증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인터넷으로라도 확인해 주세요. 박성호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혹시 정신이 온전하신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청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한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청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준석의 번호를 누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받아줘. 세 번째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교수님, 어디 계세요? 준석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터져 나왔어요. 다급함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청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희망이 보였거든요. 병원에 있다. VIP 진료센터인데. 지금 바로 갑니다. 15분만 기다려주세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청호는 핸드폰을 끊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지? 설마 정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5분이 흘렀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관용차 2대가 나타났어요. 번호판에는 정부기관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석이었어요. 45세의 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호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출세한 인물이었죠. 깔끔한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준석은 곧바로 병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긴급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리며 준석이 들어갔어요. 병원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거든요. 차관님, 무슨 일이시죠? 저희 스승님이 이 병원에 계신데 대단히 무례한 대접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스승님이라고 하시면 박성호 교수님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성호, 한국심장외과 의학계의 전설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박성호 교수님이 우리 병원에.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VIP 진료센터에서 출입을 거부당하고 계십니다. 준석의 말에 원장은 급히 일어났어요. 당장 가보겠습니다. 원장과 의료진들이 VIP 센터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그때 민정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청호는 여전히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어디 계십니까? 박성호 교수님.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원장이 VIP
센터로 뛰어 들어왔어요. 뒤따라 의료진들이 몰려왔습니다. 준석도 함께 나타났어요. 교수님! 준석이 성호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음이 벅찼습니다. 원장이 성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한국심장외과의 산증인이신 박성호 교수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VIP 센터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민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의사였다고? 팀장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심장외과 과장인 김 교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 논문으로 공부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가득했어요. 특히 1995년 심장이식 수술 논문은 지금도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가짜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정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호는 민정을 바라봤어요.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이었어요. VIP 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줄지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진우를 살려야 했거든요. 환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호가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관상동맥 여러 곳이 막혀 있어서 복잡한 우회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성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성공 확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도 안 됩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교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호는 즉시 결정했어요. 수술복을 준비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급히 움직였어요. 성호가 걸어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민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호는 수술실로 향했어요.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진우를 살려야 한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실력을 쏟아부을 때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성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의대생 시절, 진우와 함께 꿈꿨던 그 시절. 성호야, 우리 정말 좋은 의사가 되자. 진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의 다짐을 지킬 때였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성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일, 그것이 의사의 사명이었거든요. 수술복을 입으며 성호는 다짐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험과 실력이 중요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며 그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아까 받았던 모욕도, 상처받은 자존심도, 오직 환자만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마음이었거든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호 교수의 손길이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진우의 생명이 구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호가 들어서자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어요. 환자 상태를 보여주세요. 청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김 교수가 급히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관상동맥 세 곳이 완전히 막혀 있고 좌심실 기능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청호는 모니터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40년 전 의대생 시절 진우와 함께 공부했던 해부학 지식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회로를 3개 만들어야겠네요. 청호가 말하자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재배치됐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성호는 수술팀 전체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위가 핵심입니다. 청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각도를 이렇게 조정하고 혈관을 이 방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젊은 레지던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전설 같은 의사의 수업을 직접 받는 거였거든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청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랍도록 정교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첫 번째 우회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완벽합니다. 김 교수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두 번째 우회로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우회로를 만들 때였어요.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급락했습니다. 혈압 70에서 4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섞였어요. 그때 성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의 후벽에 숨겨진 혈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연결해야 해요. 모든 사람이 성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혈관이 있을까요? 성호는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심장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성호가 정확한 위치를 찾았어요. 정말로 숨겨진 혈관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이죠. 성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숨겨진 혈관을 연결하자 환자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 됐어요. 기적이에요.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지만 성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진우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호가 나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성호의 말에 진우의 부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진우의 아들도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성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의사가 된 거였거든요. 수술 성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성호에게 몰려왔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전설은 전설이었어요. 성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그때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교수님.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성우는 민정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환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마음과 실력으로 봐야 합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준석이 성우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성우는 제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시간이 흘렀어요. 성우는 병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원 로비를 걸으며 성우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의사는 어디서든 환자를 치료한다. 옷차림이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성우의 뒷모습을 민정이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큰 실력과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저런 모습이구나. 민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그것이 진짜 실력이었어요. 성우가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춰줬어요. 72세의 노의사는 평범한 복장 그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오늘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우의 마음속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호야, 고마워. 40년 우정의 무게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병원 창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전설 같은 의사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했습니다.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72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현역 의사였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박성호라는 의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어갔어요.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의사의 마음, 그보다 아름다운 건 없었거든요. 오늘도 지난 감동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뵙겠습니다.